역시 밥 먹고 왔으면 예니타임이죠? 예니타임. 응? 시크님. 칼같이 제 런치 끝난다고 적어놓은 시간에 딱 오셨네요. 다크서클 좀 지울까? 괜찮나? 구삼구삼님 어서오세요. 네, 카레 맛있게 먹었어요. 그 와중에 아빠는 짜왕 해달라 그러셔서 양파 반개랑 햄이랑 고춧가루랑 다시다랑 넣어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같대요. 조금 다크서클 생기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심하진 않네요. 책 하나 읽을까요? 이거 3개 다 읽었고 이번 주는 책 많이 읽었나? 왜 이렇게 빨리 다 봐버렸지? 네, 저 요리를 좋아합니다. 립스틱 이쁘다고요? 립스틱 색깔은 코랄색이에요. 뭐냐면 이게 지금 화면상 좀 진해 보이는데 되게 허연 색깔인데요. 핑크, 연한 핑크와 연한 주황의 중간 정도 되는 색깔이에요. 다음번 책 빌리러 모르겠어요. 내일은 제가 오전부터 약속이 있는데 거기 내일 가기로 한 식당이 대기가 워낙 많아서 오전에 가야 대기표를 받고선 제때 점심때쯤에 먹을 수 있어요. 나 햇번 아님님은 남자가 확실한 것 같아. 아까부터 계속 언니라고 부르시는데 남자가 확실하세요. 다행? 아무튼 그래서 책 갈러 가야 되는데 이제 한 내일쯤이면 책 갈아야 되는데 내일 가능하면 도서관에서 책 한번 갈고 올게요. 네? 이거 무슨 일배 용어죠? 잘 가. 모레 예비군 가서 생방을 못 봐요? 내일 하고 모레? 아, 그랬구나.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예비군 갔다가 주말에 쉬고 월요일날부터 여행 가시는군요. 수빈이 겨님 어서오세요. 내일 목요일이니까 그렇군. 그 흑설공주 책에 나왔던 이거 시리즈 지난번에 흑설공주 어땠어요? 이 책에 나온 다른 거 한번 볼까 하는데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총을 혼자 못 쏘는구나. 괜찮죠, 이 책? 지금 이 시리즈가 5개가 남아있거든요. 자, 1, 2, 3, 4, 5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뭔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밝은 내용이 아니었었나? 제 기억엔 되게 훈훈했던 것 같은데. 청구감 안 쓰셔도 돼요. 3? 3으로 할게요. 3은 뭐냐면 제목이 오누이 힘 합하기 이런 제목인데요. 뭘까 이거? 뭐 가지고 한 거지? 아, 이거는 원래는 오누이 힘내기 라는 전래동화를 변형한 거래요. 뭐 이런 게 있었나? 이거 제가 모르는 동화니까 다시 1, 2, 3, 4 중에서 골라보세요. 다시 골라보세요. 오누이 저거 뭔지 몰라요. 번복대장. 나무다리님 어서오세요. 4번? 4번으로 갑시다. 4번은 뭐냐면 1, 2, 3, 4 나무꾼과 선녀 예요. 선녀와 나무꾼 아니고 나무꾼과 선녀. 이 책은 흑설공주 이야기라는 책에 들어있는 나무꾼과 선녀라는 편이에요. 나무꾼과 선녀. 사탕 먼저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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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옛날 어느 마을에 왜요? 화면 밝기 뭐 어때요? 화면이 밝은 것 같아요? 그런가? 제가 여기 컴퓨터 화면에 너무 들이대면 또 밝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설정은 아마 같을 거예요. 우케클님 어서오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다. 이름이 칠복이라던가. 마음씨가 착했다고는 하나 딱 부러지게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 소문일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건 칠복은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자네 얘기 들었나? 건너마을 총각이 잉어 색시를 얻었다는데? 잉어 색시? 들었지. 편차는 어머니 드린다고 얼음강에서 잉어 낚다가 그랬다지? 그 마을에는 밭갈다 우렁이 색시를 얻었다는 사람도 있다더만? 나는 왜 그런 횡재도 없을꼬? 칠복은 말끝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아, 쥐구명에도 벼뜰 날이 있다질 않는가? 자, 그럼 나는 먼저 가네. 뒤에 오게. 막새는 지게를 이영차 지더니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아, 목소리 거꾸로 한 것 같아. 한길 남짓한 나무찜 꼭대기에는 자그마한 보따리가 동그만히 얹혀 있었다. 보따리에는 붉은 물이 배어나와 어찌 보면 꽃 같기도 했다. 막새가 주먹밥 싸온 배 보자기에다가 아내를 줄 산딸기를 따 담았던 것이다. 레이디 레이션님 어서오세요. 막새는 장가든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다.
막쇠의 아내는 연한 배처럼 사근사근 남편의 비위도 잘 맞춰주고 나비처럼 사뿐사뿐 시부모님 봉양도 잘했다. 응? 처가 부모님은 어쩌고? 황소처럼 부지런히 일도 했으며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셋씩이나 쑥쑥 낳았다. 잉어 색시, 우렁이 색시를 얻었다는 이웃마을 총각들도 부럽지만 막쇠가 더 부럽다. 칠복은 지게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게는 아직 반도 차지 않았다. 이까짓 나무 날마다 뼈 빠지게 해봤자 겨우 삿입에 거미줄을 면하는 것이 고작이다. 자신의 꼴을 생각하니 신세타령이 절로 나온다.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나 날 적에 남 낳건만.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 광실 높은 집에 만세 복록을 누리건만. 이놈 팔자 무슨 일로 지게 목발 못 면하나. 죽자 하니 청춘이요 사자 하니 고생이라. 세상사 산다 한들 치마 자른 계집 있나? 다방머리 자식 있나? 광 넓은 논이 있나? 살에 긴 밭이 있나? 보선짝도 짝이 있고 토시짝도 짝이 있고 털매기도 짝이 있는데 챙이 같은 내 팔자야 더러운 놈의 팔자로다. 노래가 채 끝나지 않아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왔다. 개터레이님 어서오세요. 그러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를 좀 숨겨달라는 것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칠복은 사슴을 나무단 속에 숨겨주었다. 뒤이어 사냥꾼이 쫓아왔다. 이보시오! 이리로 사슴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못 봤어? 칠복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저쪽 산길을 가리켰다. 방금 저쪽으로 뛰어가던데요? 사냥꾼이 산 모롱이를 돌아 사라지고 난 뒤 칠복은 사슴을 꺼내주었다. 사슴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오늘 밤 산속 연못에 가면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할 터이니 옷을 훔치라고 일러주었다. 옳았구나. 이제야 나도 장가를 가려나 보다. 칠복은 급한 마음에 지게도 팽개치고 사슴이 말해준 연못을 찾아갔다. 그러나 밤새 기다렸지만 선녀는커녕 선녀의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다. 내 복에 무슨... 칠복이 코를 빠뜨리고 선앙당 앞에 왔을 때였다. 옷 보퉁이 하나를 가슴에 안은 색시가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새벽에 선앙당에 나와 있는 색시다. 더 물어볼 것도 없다. 이혼을 했거나 소방 맞은 여자다. 아무려면 어쩌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입성도 깨끗할 뿐더러 맵시도 곱다. 입성은 옷을 속되게 말하는 거래요. 칠복은 색시의 손을 잡아 끌었다. 손이 봄날 참꽃잎처럼 부드럽다. 아니 이게 무슨 새벽에 선앙당에 나와 있는 여자라고 해서 자기가 온갖 추측을 한 다음에 강제로 끌고 갔다 이거잖아요. 봤는데 이뻐서. 색시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갔다. 칠복은 산속에서 밤을 샌 터라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색시가 흔들어 깨운다. 색시는 그새 상을 차려 내왔다. 꽁보리밥에 반찬이라고는 간장 한 종지가 고작이었는데 오늘 상에는 갖가지 나물 반찬이 가득이다. 납치. 같은 보리로 한 밥이건만 색시가 해준 밥은 달디 달아 입에서 살살 녹는다. 칠복은 정신없이 밥을 입에 퍼넣다가 퍼뜩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아침 드렸나? 아니 지금 이거 납치를 해와가지고 이거 자기 어머니까지 밥 챙겨주라 이거 아니에요? 색시는 방긋 웃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쁘다. 이렇게 고운 사람이 어찌하여 그 새벽에 선앙당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아무려면 어떻겠는가 싶었다. 여차하면 보쌈이라도 해올 형편이 아니었는가 말이다.
지금 뇌 속에 원래부터 납치할 생각이 있었어. 소문은 빨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한테 장가를 들었다더라.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칠복이와 그 어머니의 입성이 달라졌다. 치과시루님 어서오세요. 대들보에는 거미줄이 주렁주렁하고 마당에는 자풀이 우거져 도무지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던 집도 깔끔하고 환해졌다. 끼니마다 들에 나는 나물로 12가지 반찬을 만들어 세끼 따뜻한 밥으로 봉양을 하니 칠복이의 신수가 확 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무말랭이처럼 새들새들하던 어머니도 생기가 돌았다. 그래, 아주머니는 어쩌다가 벙어리가 되었다는가? 뭐? 막스의 말에 칠복은 어리둥절했다. 이 사람아, 벙어리는 무슨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막스의 이 친구가 내가 부러워 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칠복은 그렇게 여겼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사람이 그러는데 반 벙어리라는구먼. 아니, 자네는 여태 아주머니한테 말도 한번 안 붙여봤나?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려니 했다. 칠복이 더러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도 군소리 한번 하는 일이 없어 무던한 성격인 줄 알았다. 속이 깊어 그런 줄 알았다. 설마 말을 못할 줄이야. 집에 돌아온 칠복은 아내를 닦아 세웠다. 왜 숨겼어? 왜? 아내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다. 불쌍했다. 차마 더 닭을 칠 수 없었다. 어쩐지 너무 운이 좋다 했어. 내 복에 무슨. 그래도 일은 잘하잖아. 착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애 잘 낳아 키우고 여자가 그러면 됐지. 말 좀 못하는 게 뭐 큰 허물이라고. 여자가 말 많으면 시끄럽기만 하지. 지금 이 나무꾼의 뇌 속이 상당히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칠복은 밤새 마음을 뒤집었다. 그 사이에도 아내는 관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는 모양이었다. 하루 종일 남의 집 밭일을 하고 밤새 바느질을 하려면 곤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말 못하는 아내를 둔 것이 기껍지만은 않은 까닭이었다. 여자가 알아서 다 먹여 살리고 있어. 여태까지는 간장 가지고 밥 먹었는데 여자가 알아서 돈 벌어서 밥에 그 밥상을 한 뭐지? 밥상을 항상 가득 채우고 집안 형편이 나아졌대요. 아내가 들어오고 나서는 제법 지내기가 편해졌다. 아내는 음식 솜씨가 좋아 부잣집 잔치가 있을 때마다 불려갔고 바느질 솜씨도 여간이 아니어서 일을 맡기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 잔치도 없고 삭 바느질도 끊기면 남의 집 밭일을 해주기도 했다. 네, 이 책이 원래 내용이 아니라 새로 지은 내용이에요. 몸살이지 않고 일을 뚝딱뚝딱 시원스레 해치우니 너나 할 것 없이 일이 있을 때마다 칠복이 색시를 불렀다. 야인님 어서오세요. 사람이고서는 손매가 저리 야무지지 못하리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틀림이 없다고. 칠복이 집에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고. 칠복이가 드디어 이름값을 하는 모양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살기가 푸근해진 칠복은 마음도 따라 말랑해져 있었다. 술 마시자, 철렵 가자. 철렵이 뭐냐면 고기잡이래요. 틈만 나면 칠복을 불러내는 친구들이 귀찮지 않았다. 나무 한 짐 팔아야 겨우 그날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들이었으나 더 이상 청승 떨며 살고 싶지 않았다. 자기는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데. 무릇 사내란 바깥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들으면서 통 크게 살아야 하는 법 아닌가. 칠복은 이제야 사는 맛이 났다. 그 사이 아내는 아이도 낳았다. 뙤약볕 아래서 김을 매다가 닭고랑에 쓰러져 몸을 풀었다는 말을 막스의 아내가 전해주었다. 쓰러졌대, 아내 혼자 일하다가.
그래서 그런지 늙은 오이처럼 누르탱탱하니 퉁퉁 부은 아내는 이틀 꼬박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다행히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와서 밥을 했고 아이도 잔병치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랐다. 그러나 딸이다. 칠복은 내내 섭섭함을 감출 수 없었다. 뒤에는 아들이었다. 아내가 아들을 낳던 날 칠복은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아내의 해상 소식을 들어서가 아니었다. 투전을 하다가 미천이 떨어지자 아내의 쌈짓돈을 뜯어내고자 들어온 길이었다. 전자토끼님 어서오세요. 이제 도박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아내한테 돈을 갈취하러 돌아왔는데요. 아내는 그때 혼자서 애 낳고 있었대요. 삭 바느질 부탁받은 명주를 뭉쳐들고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아내가 칠복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진다. 서방이 하시는 일에 감히? 칠복의 호통에 갓난쟁이도 놀라 울고 딸 아이도 자다가 깨 울음이다. 술김에 화가 치민 칠복은 아내를 다짜고짜 두들겼다. 흐억 흐느끼는 소리가 듣기 싫어 아예 소리도 못 내도록 늘씬하게 패주었다. 크크미님 어서오세요. 이튿날 아침 상을 내온 아내는 이마며 눈두덩이며 목덜미며 푸릇푸릇 멍이 앉아 있었다. 아무리 술기운에 저지른 일이라지만 갓 해산한 아내를 두들긴 마음이 좋지만은 않다.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상을 물리고 지게를 지고 나섰다. 나무를 해다 미역이라도 한 뭇 사올까 하고 나선 길이었다. 벌써 해가 중천이었다. 막쇠는 벌써 나무를 한 짐 해갖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자네 언제까지 그렇게 밖으로만 놔둘 건가? 아주머니 혼자 저렇게 고생하는데 딱하지도 않나?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리게. 막스의 말이 100번 옳다는 걸 알면서도 칠복은 말이 삐딱하게 나가고야 말았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선녀? 웃기지 말라고 하게. 내가 거두지 않았으면 선앙당에 목맸을 사람이야. 죽을 목숨 내가 살린 거라고. 데리고 살아준 것만도 고맙게 알아야지. 변했네. 자네 변했어. 막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칠복은 나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 길로 주막으로 달려갔다. 친구들과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신 칠복은 거나하게 술에 취해 저녁 어스름이 되어야 집에 돌아왔다. 서방님이 들어오시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이하는 것이 마누라가 된 도리이거늘. 서방님이 들어오셨는데도 옆에 내가 코빼기도 안 비쳐? 칠복은 호기롭게 고함을 지르며 부서져라 방문을 열어젖혔다. 없다. 아이들도 없고 아내도 없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고 싶어요.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없다. 칠복은 술이 확 깼다. 그쵸 맞아야지죠. 입젠 안악들은 선녀가 그의 하늘로 올라가 버렸노라고 입방아를 찧어댔다. 하늘로 올라가는지 땅으로 꺼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내와 아이들은 간 곳이 없었다. 하루는 걱정, 그 이튿날은 설마, 사흘째 되는 날은 혹시, 나흘째 되는 날부터는 화가 치밀었다. 칠복은 술로 세월을 보냈다. 술만 마셨다 하면 남편 몰래 도망친 여자는 잡히면 곤장이 100대라고 꼭 제 손으로 잡아 관가에 가서 물볼기를 마치리라고 동네 시끄럽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술기운에 지쳐 툇마루에 엎어져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슴이 나타났다. 꿈결에도 칠복은 사냥개처럼 달려들어 사슴의 목덜미를 잡아챘다. 내 이놈! 내가 지난번에 나를 속였지?
캣캣 캣캣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선녀를 만나긴 만났잖아요. 선녀는 무슨 놈의 선녀? 선앙당 앞에서요. 선녀는 무슨 말도 못하는 벙어리구먼. 칠복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슴 목덜미를 스며시 풀었다. 이렇다니까. 그 선녀가 누군 줄이나 아세요? 옥황상제 막내 따님이에요. 산 곱고 물 고운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살겠다고 옥황상제를 졸라서 내려오게 된 거라고요. 산천이나 곱지 사람들도 그렇게 고운 줄 알고서요. 철도 없지. 아, 벙어리더라니까. 인간들 법에 시집간 여자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석 3년을 살아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벙어리라 싫다고요? 인간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자기 생각들만 하는지 원. 따뜻한 국밥님 어서오세요. 사슴은 그러고도 한참을 더 이죽거리고 나서야 선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 지난번 일도 있고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잘 좀 사세요. 사슴은 당부도 잊지 않았다. 칠복은 잠이 깨자마자 사슴이 가르쳐준 대로 연못을 찾아갔다. 어두워지자 과연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다. 칠복은 얼른 두레박을 집어탔다. 두레박을 끌어올리던 선녀들이 칠복을 보더니 놀라 달아났다. 아, 그쵸. 아까 런치타임 때 오셨었죠? 본질적 접근님 어서오세요. 점심 잘 먹고 왔어요. 사방에 오색 구름이요 풍기느니 꽃향기다. 칠복이 어리둥절할 사이도 없이 어린 동자 하나가 칠복을 옥황상제 앞으로 데리고 갔다. 옥황상제 앞에 선 칠복은 일부러 눈에 힘을 주고 있었다. 자기가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딸을 데리러 왔다. 허나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는 안 되지. 남편 자격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내 딸을 데려가도 좋다. 본래 남편 몰래 도망간 여자는 잡히면 곤장을 100대 맞는 법입니다. 칠복은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꾹 참고 어깃장을 놓았다. 배에 힘을 잔뜩 주어서 말했건만 나오는 목소리는 늙은이 콧바람 소리만도 못했다. 그래! 시험을 치르겠느냐 말겠느냐!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 소리에 기가 눌린 칠복은 말을 더듬었다. 어떤 시험인지? 두 선녀 중에서 아내를 찾는 시험이었다. 먼저 휘장 안에서 두 선녀가 손을 내밀어 보이면 그 중에서 아내를 찾으면 되었다. 손만 보고 어찌 사람을 찾느냐고 칠복이가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비단 휘장 안에서 손 두 개가 나란히 나왔다. 한 손은 비단결같이 매끄러워 보이는 하얀 손이었고 나머지 한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은 검은 손이었다. 힐링방이죠? 칠복은 자신의 아내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아내를 데려오던 날 나비날개처럼 부드럽게 떨고 있던 그 손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토토로님 어서오세요. 이 손입니다. 칠복은 희고 고운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휘장을 걷고 선녀가 얼굴을 보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내가 아니었다. 칠복은 고개를 저었다. 이럴 리가 없어요. 제 마누라 손은 저렇게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 손을 한 번도 따뜻하게 잡아준 일이 없지요? 칠복은 깜짝 놀랐다. 말을 못하는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또박또박 야무진 목소리로. 그곳에서 저는 새벽마다 샘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방아를 찧어서 밥도 하고
얼음이 꽁꽁 언 겨울에도 얼음을 깨가며 빨래하느라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밭 매는 일은 어떻고 길쌈하는 일은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밤새 관솔불 아래서 손가락 찔려가며 바느질을 하니 손가락은 또 남아 나겠습니까? 철이님 어서 오세요. 아내는 그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콸콸 쏟아내었다. 징징녀님 어서 오세요. 그러나 칠복도 지지 않았다. 땅에 사는 여자들이라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어. 여자로 생겨난 자들의 운명이 뭘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오. 그게 내 잘못이라도 된단 말이오. 칠복은 달라진 손을 자기가 어찌 알고 찾느냐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떼를 썼다. 니하오. 두 번째 시험은 자장가 소리를 듣고 아내를 찾는 시험이었다. 나지막하게 웅얼거리는 콧소리는 그 소리가 그 소리여서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아내의 자장가 소리를 가려낼 수가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떨구었다. 아내가 휘장 밖으로 나서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아이를 재우는 동안 혼자서 쿨쿨 잠만 주무셨죠? 아이가 열에 들떠 밤새 토하고 울어도 당신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어요.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씻기고 재웠어요. 그렇게 아이들 둘을 길렀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부서져라 밭일에 집안일에 밤에 보채는 아이까지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그랬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미 된 여자들이 해내야 하는 일 아닌가? 칠복은 이번에도 무리한 시험이라며 때를 써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얻어냈다. 제이님 어서 오세요. 휘장이 거치고 두 선녀가 나란히 칠복이 앞에 섰다. 파초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은 채였다. 파초선이 그 선녀 부채예요. 내 아내를 찾아보아라. 눈만 뜨고 사람을 찾으라니. 눈만 보고. 칠복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옥광상제는 한 번 더 못을 박았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했으니 눈은 곧 그 사람이다. 아내는 늘 고개를 숙이고 일을 했다. 칠복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다. 힘들겠다 싶은 때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지 않았다. 그제야 칠복은 자신이 아내와 마주 앉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때늦은 후회였다. 칠복은 찬찬히 두 선녀의 눈을 번갈아가며 들여다보았다. 한 선녀의 눈은 평화롭게 촉촉이 젖어 있었고 다른 선녀의 눈은 무섭게 도끼를 품고 있었다. 아내는 그간 칠복에게 섭섭함이 쌓이고 쌓여있을 터였다. 그러니 눈길이 고울 리가 없지 않은가? 칠복은 분기를 품은 눈을 한 선녀 앞에 다가가 말했다. 여보, 미안하오. 선녀가 파조손을 내리고 얼굴을 보였다. 이럴 수가. 아내가 아니었다. 평화로운 눈을 한 선녀가 바로 칠복의 아내였던 것이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가여운 사람, 나는 당신을 한 번 더 용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끝끝내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군요. 돌아가세요. 저는 이제 당신네 땅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의 하늘에서 살 겁니다. 칠복은 곧 땅으로 내쳐졌다. 땅에 돌아온 칠복은 날마다 아내가 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통곡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덜컥 죽어 수탉이 되었다고 한다. 하늘나라의 법에는 아내를 홀대한 남편에게 곤장 100대를 때리는 법이 있어 그 곤장을 맞고 장독이 옮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으나 그것도 소문이니 확인할 길은 없다. 이거는 선녀와 나무꾼이 아니라 나무꾼과 선녀라는 책이었어요.
오늘은 아마 오늘은 한 3시 반 정도까지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아, 원래 것도 남편이 닭이 됐어요? 이번 편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흑설공주는 어땠더라? 괜찮았던 것 같은데. 흑설공주는 되게 훈훈했잖아요. 그게 그 흑설공주가 꼭 따뜻한 국밥님, 따뜻한 국밥님, 별풍선 1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해요. 자주 와주세요. 77번째네요, 77번째. 자주 와주세요. 아, 다시 일하러 가시게요? 흑설공주는 결국 마지막에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꼭 하얗고 고운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매력을 찾으면 아름답다 뭐 이런 걸로 끝났잖아요. 네, 국밥님 이제 열일하세요. 화이팅! 근데 이번 거는 좀 이번 거는 그냥 어떤 쓰레기 같은 사람의 얘기였군요. 코시아스님 어서오세요. 그쵸? 유쾌하지 않죠, 별로. 좀 불쾌한 글이었어. 펜돌상님 어서오세요. 이거는 그냥 좀 그래. 극고백. 전 코시아스님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저 시리즈 말고 진짜 오스카 와일드 단편선 중에 하나로 볼까요? 이 사람들 이 사람 것도 원래는 되게 따뜻한 건데 근데 지난번에 이 사람 거 읽었던 거 중에 나이팅게일과 장미 그거 있었잖아요. 그건 좀 별로긴 했는데요. 별아기라는 이거 제비랑 동상 행복과 낭자요? 그거 여기 있어요. 행복과 낭자 읽을까요? 제가 원래는 별아기 읽으려고 이 책 빌린 거였거든요. 별아기 워낙 추천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장수가 많아서 좀 자신이 없네요. 행복한 낭자는 어디까지지? 행복한 낭자는 몇 페이지냐면 루너루어어님 어서오세요. 이거는 한 20페이지 정도니까 딱 적당한 정도의 길이네요. 일단 녹화 파일 좀 끊었다가